안녕하세요. 2025년 대학생 교육기부단 청렴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청렴에 대해 배울 겁니다. 우선 청렴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적용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렴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패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 후에 청렴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한자어 청렴은 맑을 청과 청렴하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맑다 또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의 청과 검소하다라는 의미의 렴자가 합쳐져 깨끗하고 검소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즉,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옛날 책에서 볼 수 있는 먼 얘기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렴 교육이 주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렴이라는 개념에 대해 멀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청렴이라는 개념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대한민국 법령은 청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7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반부패 청렴 심화교육에서는 청렴도 평가를 위한 청렴 수준을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 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청렴은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패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 예산이나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나 은폐를 강요하거나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에서도 부패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와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 OECD 뇌물척결보고서, 2019 IMF 보고서에서 이러한 부패들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공공부문의 부패는 시장 건전성을 위협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합니다.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며 공적 신뢰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저해하기도 하며 또한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며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많아질수록 사회 통합은 저해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며 불공정 경쟁으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전한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청렴이라는 개념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될 생각이 없는데 왜 청렴 교육을 배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청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청렴이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영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렴의 원칙은 여러 기준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5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진실성의 원칙. 둘째, 숨김없이 공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 셋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의 원칙. 넷째, 편파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 다섯째,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 이 5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별 과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바빠서 자료조사만 했다고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면
다른 조원들의 노력은 무시되고 정직하게 임한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학생회 예산으로 행사 진행 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니 학생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겠죠. 동아리 회장이 단체 활동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몰랐다거나 임원들만 탓한다면 문제가 반복되어도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동아리 내부에서도 불만 사항이 생기고 분열될 것입니다. 신입 회원도 이탈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듣고 굳이 동아리를 들려고 하지 않겠죠. 학과 MT 참가자 명단을 만들며 담당자와 친한 친구는 마감 뒤에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원칙대로 거절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인해 불만 사항이 생기고 갈등이 커지며 담당 기관과 담당자들은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교내 공모전 운영진이 친구에게만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면 당연히 일반 학생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공모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각각의 사례들은 대학생 여러분과 친숙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공정하지 못한 운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사회는 경쟁력을 잃고 결국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만약 청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렴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청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청렴은 단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법률을 통해 청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말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기관, 개인은 청탁금지법 상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기부자는 공직자와 같은 제약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의 의무가 교육기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또 교육기부자의 교육기부 활동은 공공기관이 위탁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기부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공공재정입니다. 공공재정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원금 운용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처벌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정청구 행위 금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부정이익 환수.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전액 환수합니다. 셋째, 제재부과금 부과.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둘째,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셋째,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넷째,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정산 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나 환수금에 대한 사례. 교통비 명목으로 개인 교통비용을 처리한 경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타용도 유용이 가능한 장소 대관. 사회 통념상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고가의 물품 구매. 지출 증빙 자료 누락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여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빙 자료의 내용이 실제 지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사업기간 외 지출.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학생 교육기부단으로 활동하면서 실수로라도 오류나 환수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이란 법률상 열거된 인허가, 행정처분, 계약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이때 대가성 여부는 불문하고 처벌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또 공직자의 외부 강의 활동도 제한이 있습니다. 과다한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수 있어 사례금 상한액과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가족관계와 같은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대 신고 및 제출 의무와 5대 제한 및 금지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법 외에도 보조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환수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공공부문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청렴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렴의 개념, 그 반대편에 있는 부패, 그리고 청렴을 지키기 위한 사회의 노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렴은 단지 공직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교육기부자로서 여러분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육기부 활동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렴한 선택이 더 신뢰받는 사회를 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